사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지한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가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어느 방송국에도 부정선거라는 이슈 자체를 안 다뤘는데 그랬죠. 제가 이제 요새 KBS나 YTN 나가면 이게 대통령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니까 방송국에서 이제 안 다룰 수가 없게 되어서 이 이슈가 막 나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님이 최고 전문가인데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요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나 분수령이 될 수 있을까요? 아 맞죠. 네. 이게 부정선거가 제대로 밝혀지면 네. 윤 대통령 공격하는 네.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네, 이런 네. 좌파 의원들 네. 이런 사람들이 우선 첫째로 엄청나게 위축될 거고 그중에 상당수는 또 쫓겨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법은 부정선거를 바로잡아서 그래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사를 네. 하십시오라고 이제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세 군데 공간에 이제 군인들이 들어가서 네, 개헌군이. 압수수색을 네. 했어요. 네. 그 세 군데가 바로 부정선거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선 중앙 선관위. 선관위는 당연히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가 이제 여론 조사를 하는 그런 기구 네, 거기에 네.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수원. 네. 연수원이 사실은 큰 핵심이거든요. 네, 네. 거기 세 군데 딱 들어간 걸 보고 저는 너무 정확한 아. 포인트를 잡았다. 대표님 보시기에. 아, 네. 이건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정선거를 이제 얘기를 하셔서 다들 이제 기대를 했는데 아니 맨 처음에 계엄을 하셔서 많이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몇 명이 안 들어갔어요. 네, 네. 그래서 다들 실망을 했는데 그때 동시에 계엄령 발표하자마자 가장 먼저 간 것이 선관위, 중앙선관위, 네. 연수원 이런 것을 이제 했죠. 네. 이걸 알고 나서 국민들이 그러면 그렇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전폭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켜 나가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속돼 있지만 구속이 끝은 아니죠. 그럼요. 네. 나중에 결과적으로 탄핵이 이제 무효화되고 그럼 결국 이제 복귀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장관급 그 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헌재 네,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서 장관급은 임명하면 안 된다. 제가 계속 그런 메시지를 냈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이런 사람들 네, 말씀하시는 마찬가지죠. 거죠? 네. 제가 2017년도에 권한대행이 됐을 때도 저는 그런 원칙을 지켰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관급은 그래도 대통령의 뜻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탄핵해갖고 이제 탄핵 중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물러나게 하고 다른 사람 세웠는데 탄핵이 무효화되면 돌아오면 대통령 돌아오셔야 되죠. 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다 내보내버리면 이거는 정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최 대행에게도 하지 마라. 그 장관급은 손대는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 또 알려줬고 또 한덕수 총리도 네.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 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최선의 길들을 가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참 아쉬운 게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게 황교안 대표님께서 권한대행을 하실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는 절대 임명을 안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인용이 된 이후에는 피치 못하게 이제 거리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임명을 하신 건데 그거를 대통령이 이제 예, 복귀할 수가 없으니까. 복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임명. 그거를 좌파들이 막 시점을 혼동해가지고 황교안 네. 대표님도 임명을 했었다. 그러니까 최상목도 하라. 막 이런 주장을 예.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제가 이 부분도 분명히 짚었는데 네. 이제 좌파들은 또 일부 이제 언론들은 네. 이걸 아예 보도도 안 했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공보관도요. 예. 황교안 권한대행 때도 헌재 재판관 임명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대통령이 완전 탄핵되지도 않았는데 네, 네. 장관들을 임명한다. 이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자격 없는 놈들이다. 다 사표 내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 헌재 공보관에 대해서도 우리 지지자분들이 막 많이 그 항의를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런 기초적인 상식도 없이 자기들 유리한 대로만 막 프레임을 짜는데 권한대행은 해보신 황교안 대표님이 딱딱 팩트 체크를 해주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최상목 대행이 이제 아쉽지만 마은혁 헌재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는 임명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막 흔드는 이런 모양에서도 최상목 대행이 잘 버틸 수 있게 권한대행 선배이신 황교안 대표님의 메시지가 저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이 헌재 재판에서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해외에 무슨 부정선거 관련된 공식 기구가 있더라고요. 뭐 A웹인가요? 뭐 그런 곳에다가 자료도 요청하고 뭐 도태호 변호사가 관련된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증거들을 막 내고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부정선거에 대한 결론을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퇴임 이전에 내리려고 할까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런 그 부분. 워낙 이제 좌파는 무도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요즘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날짜부터 정해가지고 언제 끝내겠다. 날짜부터 정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네. 정확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탄핵이 돼야 될 것 같으면 하고 네. 아니면 말고 이래야 네. 되지. 언제까지 한다. 상황이 어떻게 바뀔 줄 알고 그렇죠. 방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방어할 줄 알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우선 잘못된 것이고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저는 사실은 임기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게 하고 그다음에 네. 평가를 해야지 중간에 차고 탄핵을 해야 되면 그럼 대한민국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대통령도 우리 우파 정말 자유민주 진영의 대통령이 나오면 또 탄핵하고 이미 벌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2번이에요. 그럼요. 우리 우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2번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그럼 우리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탄핵은 안 된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재가 이 대표님 말씀처럼 변론 기일을 일주일에 막 2번씩 잡고 이게 사실 정상적 방어권 보장이 안 되는 기일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그리고 사실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퇴임하는 게 그 전에 탄핵 심판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것도 어불성설 같거든요. 이거 좀 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심리를 한 뒤에 네. 그때 이제 아직도 자기들이 임기가 남아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또 새로운 대법 헌재위원들에게 네. 또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 임기 때문에 탄핵 심판 시간표가 쫓기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네, 그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좀 어떤 전략으로 이 헌재 탄핵 심판 약간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이는데 이걸 어떤 전략으로 좀 뚫고 나가야 될까요? 어려울 때 결국은 우리가 중심을 잘 지켜야 이길 수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힘입니다. 네. 국민의 힘 당이 아니라 국민의 힘. 정말 우리 국민들의 힘. 그렇죠. 네. 지금 국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숫자가 엄청 옛날에 비해서 5배, 10배 많은 사람들이 네. 모이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하기 어려웠던 청년들이 엄청나게 모이고 있어서 저는 이것이 굉장한 힘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숫자가 결국은 이제 대통령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이 불의와의 싸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내서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보면 전 특히 윤석열 대통령님 가까이서 모셨던 입장에서 이 위기 때 여러분 정말 진짜와 가짜 옥석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통령 덕 많이 보고 대통령 은혜 많이 입은 사람들이 보면 앞장서서 배신하는 경우가 많고요. 배신자라고 그러죠. 네. 그런 분들을.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기가 막히게 여론조사에서 박살이 나요. 한동훈이나 오늘 이런 사람들 나온 거 보니까. 국민은 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청년들 도와주고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는 분들 이게 진짜 가짜가 이 국면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인터뷰나 이런 걸 좀 널리 많이 알려주시면서
황교안 대표님이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게 또 우리 보수 진영에게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쭉 해왔는데요. 현재 국면에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우리 지지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집중해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좀 대통령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지 좀 고언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거는 제한이 돼 있어요. 네. 우선 첫째는 집회를 할 수 있죠. 많이 나가는 거. 네, 많이 나가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때 제가 국무총리 아니었습니까? 네, 네. 대통령실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샤우팅하고 무슨 이상한 플래카드 걸어놓고 막 이랬는데 총리인 우리 공간에 또 그렇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뭐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게. 그 좌파들 시위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네, 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네, 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판단력이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위축이 되고 그렇죠. 영향을 받으니까. 예,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건 역도 가능한 거예요. 네. 역도. 우리가 정말 100만 명, 300만 명이 몰려가서 나라를 무너뜨리라는 이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샤우팅을 하면 엄청난 집회를 하지 않고 하면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전력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못된 짓을 하는 그 좌파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네. 우리 그 사무실 찾아가고 네. 집 찾아가서 우리도 행동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같이 이렇게 하면 그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해서 승리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정희 선관위원장 네, 네. 여기가 이제 엉터리로 조작을 해놓고서는 네, 선거 네. 조작을 해놓고서는 그냥 버티고 있는 거를 우리 부방대와 부정성 싸우는 시민들이 그 집에 가서 15일을 이제 샤우팅하고 물러가라, 집회를 하신 거네요. 물러가라 네. 이렇게 네. 이제 아침마다 또 사무실에 가면 사무실에서 네. 계속 그랬더니 15일 만에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네. 이런 길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다양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워 이기는 정당이 정말 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이 기성 언론이나 방송을 믿기 힘든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팩트 체크되는 내용들을 널리 퍼뜨리고 공유해 주시고 하는 것부터가 저는 미디어에서 함께 싸우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들어서요. 오늘 황 대표님이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신 게 좀 널리 퍼지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앞장서서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들에 대한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당 대표 때 유튜버들은 국회에 들어오질 못하게 했습니다. 네, 네. 기존의 언론에서. 그런데 저는 왜 이 사람들만 들어오고 유튜버들도 언론이라고 하는데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 못 들어오게 하느냐. 네. 그래서 들어오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 출입증을 주신 거군요, 그때. 그렇죠. 네. 맨 처음에는 네. 뭐 한두 유튜버들만 네. 들어오게 하자 뭐 이러더라고요. 네, 네. 이 사람들이 촬영하고 전하면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씩 더 들어오게 해서 이제는 뭐 많은 유튜버들이 들어오게 됐죠. 결국은 우리 입 막으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언론의 독유물이 아니에요. 네. 방송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유튜버들은 또 새로운 언론 아닙니까? 그럼요. 이 새로운 네. 언론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 했는데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그 정말 애쓰는 분들 중에 유튜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의도 정치의 시대가 좀 끝난 것 같아요. 이 여의도 방송국, 여의도 언론사, 여의도 정치인들이 정말 보수 진보할 거 없이 윤석열 대통령 망하라고 융단 폭격을 퍼부었는데 오히려 여의도 바깥에 있는 국민들의 힘과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의 힘으로 지지율이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 엘리트들이 내가 기자다, 내가 국회의원이다 뽐내면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독점하던 시대가 완전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끝나버린 게 아닌가 예. 하는 생각. 그런 차원에서 황교안 대표님께서 대표를 하실 때 유튜브나 뉴미디어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한 게 선견지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좌파들은 계속해서 이 일부 보수 유튜버나 우리 집회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극우 딱지를 붙이고 있거든요. 극우다. 그런데 법조인이고 정치인으로서 극우의 개념 그런 게 전혀 아니지 않나요? 대표님? 극이라고 하는 거는 폭력을 쓰는 거예요. 네, 네. 또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죠. 네. 이런 것이 이제 극우인데 우리 우파는 오히려 이런 조직이 없어요. 그런 네.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안타까우죠. 우리는 늘 투쟁하더라도
준법 투쟁을 하자 이렇게 이제 하에 왔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할 거고 우리가 많은 집회를 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불법을 한 일 없어요. 그럼요. 이번 네. 같은 경우에 억압을 하고 탄압을 하니까 분노한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만 우리는 그동안 법을 지켜가면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그런 저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제가 이제 공안부에 오래 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집회를 한다 그러면 아예 경찰도 대기하고 우리도 대기해요. 뭘 대기하는가? 연행된 사람들을 분류해가지고 구속, 불구속, 훈방 이걸 하기 위해서 이자들은 할 때마다 이런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좌파 집회나 민노총 그렇죠. 같은 경우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우파는 뭐 내 기억엔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이 없었죠. 저희 맞아요. 보수 우파 집회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 심지어는 집회 시위가 불법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회 시위는 법에 정해져 있는 네. 국민의 권리입니다. 네, 네. 집회 시위의 자유예요. 이 점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얘기 나온 김에 계엄령이라는 것도 네. 법에 다 있는 겁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다 있어요.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나와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걸 했다는 것을 갖고서 시비를 붙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친구고 의도가 의심스러운 사람들. 예,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계엄이 왜 문제냐 그게 아니라 본질을 봐라. 이것은 옛날에 우리 생각하는 그런 구태의 이런 계엄이 아니라 독재를 위한 계엄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잡기 위한 이런 특화된 이런 계엄이었거든요. 이래서 요즘부터 젊은 사람들이 이걸 다 깨달았어요. 다 알아가지고 많이 이제 막아내고 있습니다. 내란도 마찬가지예요. 내란도 대통령을 좀 내란 쪽으로 이제 뭐 구속되려고 구속시켰죠. 하고 네, 있죠. 네.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탄핵 사유에서는 내란 빼버렸어요.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 요건이 딱 간단합니다. 국헌을 물러날 목적으로 네. 이런 걸 무슨 목적으로 이걸 목적범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런 목적으로 폭동한 것. 폭동을 했어도 이런 목적이 없으면 내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깡패들도 많이 폭동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사람들이 내란이라고는 할 수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국헌을 물러날 목적으로 이제 그 폭동을 폭동해야 일으켜야 되는 되는데 건데. 네. 대통령이 무슨 국헌을 물러납니까? 그렇죠. 네. 본인이 국헌인데 네, 말하자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목적범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폭동 지금 그 이번에 계엄령 이루어지고 나서 무슨 폭동이 있었습니까? 사상자가 없었죠. 네. 군인들이 출동하면 폭동입니까? 그러면 군인들이 훈련할 때 이거 다 폭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김용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실탄 개인 지급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출동한 군인들의 숫자 자체도 너무 적어서 김용현 장관 스스로도 이게 성공하겠나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물리력을 행사할 의지가 강하지 않았다라는 것 등을 헌재에서 뭐 저는 물리적 네. 물리를 행사할 의지가 강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없었다. 없었다. 예. 네. 겉으로는 그 군인들이 나서는 것처럼 하면서 성동 격서 사실은 포인트가 선관위에 있었다. 네. 예, 그게 뭐 너무 명백하죠. 네. 그러면 거기서 입수한 자료라던가 제기된 의혹들이 이번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하나둘 더 많이 드러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뭐 대표님? 지금 이제 계엄군이 선관위 세 군데 들어갔는데 그냥 나오질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제 기억엔 3시간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걸 활용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 네. 이제 뭐 좀 멈춰 있을 텐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네.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너무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왔어요. 제가 이달 초에도 그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 네. 이걸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나오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나와라. 다 토론하자. 네, 다 대토론을 정말 하자.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빌렸던 공간은 120명 공간이었는데 네. 막 사람들이 밀려와가지고 그 옆에 빌딩들을 여러 군데 더 했어요. 3군데를 더 네. 구해가지고 네. 한 500명 정도가 같이 했는데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와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다 오라 그랬거든요. 네. 그다음에 선관위 간부들은 다 불렀어. 개별적으로 다 불렀습니다. 네. 이건 뭐 특정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정치인들도 특정되질 않고 다 네. 특정되지 않으니까
뭐 다 하지 못했지만 공개적으로 다 했는데 와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지만 정말 좋은 토론이 돼가지고 국민 대토론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부정선거를 알게 됐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토론 이야기 하시니까 요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예. 황교안 대표님과 부정선거 관련 토론을 하자라고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예. 요거에 관해서 혹시 응하시거나 이게 아마 국민적 관심이 많이 커질 것 같은데 예. 뭐 얼마든지 내가 이준석의 주장을 깰 수 있다라든지 이런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네. 지금 이준석이 네. 저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뭘 알고 있겠습니까? 네. 본인이 부정선거를 했을 뿐이지. 이준석이 대표 때 우리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다 맡겼습니다. 중앙선관위에다 맡겼죠. 우리가 맡기지 네. 말라고 한 거를 맡긴 거예요. 그것도 몰래 했어요, 몰래. 나중에 적발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는 분이 있으니까 다 모이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제 광고도 하고 뭐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안 움직이다가 끝난 다음에 네. 나도 하자. 네. 그럼 나는 맨날 토론만 해야 되는 나가야죠, 나나.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한다면 또 하죠. 못할 게 뭐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여기에 방해받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결코 피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아니, 예. 언제든지 과거에도 그런 행사가 있었고 앞으로도 의문을 가진 사람들 다 와서 다 토론하겠다 하는 거는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정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황교안 대표님의 고견을 청해 듣는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청년들 돕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애쓰고 계신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작은 힘이나마 보탰다라는 댓글도 나오고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요 밑에 지금 나와 있는 선거정의 국민연대 후원 계좌번호는요. 저희 멸콩TV 후원이 아닙니다. 장해찬에게 1원 한 장 오는 후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2030 청년들 돕기 위한 변호사분들 최소한의 실비를 후원하기 위한 계좌이니까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표님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황교안 대표님의 정치적 활동 재개, 앞으로의 계획, 행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신데 정치인 황교안으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 무너졌습니다. 네. 이걸 바로 잡아야 되죠. 네. 또 나라가 무너지니까 제일 어려워지는 것이 서민들이죠. 네. 민생을 지켜내야 되죠. 그리고 북한은 계속 우리나라를 지금 공격할 틈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는 다 풀려버렸어요. 무장 해제해버리고. 네. 그래서 안보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 면밀하게 네. 뭐 북한과 전쟁하자 이거 아니죠. 그러나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하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우선 당분간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고요. 결과적으로 나라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뭐 다행히 많은 분들이 네. 저나 또 우리의 뜻에 동조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이제 깨어났다. 네. 것이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황교안의 정치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기대를 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합시다. 네, 그래서 저희 멸콩TV에서도 황교안 대표님 소식 자주 전해드리고 또 기회가 되시면 종종 모셔서 이 어려운 시국을 돌파하기 위한 고언을 자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님 모시고 진행한 멸콩 라이브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이 황교안 대표님의 말씀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널리 공유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